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18개 선거구에서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민생당이 컷오프 결정을 하루 만에 뒤집고 광주 동남의 선거구에서 박주선 의원을 공천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이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용의자인 조주빈이 지난해 보이스피싱범의 개수가 거액을 건넨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접근해 사기를 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호남권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민생당의 후보 공천이 현역 의원 장치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공천 결과가 하루 만에 뒤바뀐 광주 동남 을 지역에서는 김성환 전 동구청장이 당의 일방적인 결정에 반발해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생당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원회가 광주 동남을 후보로 박주선 현 의원을 공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찌감치 예비 후보로 뛰고 있던 김성환 전 동구청장을 공천 후보로 결정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결과를 뒤집은 것입니다. 민생당 창당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게 공천 이유입니다. 박주선 대표님이 사실 당에 기여했던 측면들이나 그리고 당원 38조에 의하면 단수 후보를 확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박주선 의원님이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그나마 세대 교체가 기대됐던 광주 동남을에서도 현역 의원이 공천되면서 민생당 소속 광주 전남 현역 의원 9명 가운데 불출마를 선언한 조승영 의원을 뺀 8명이 공천장을 거머쥐고 본선행 열차를 탔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진 세력의 설 자리는 없었고 형식적인 당내 경선 절차조차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생략됐습니다. 경선이나 최소한의 여론조사라도 요구했던 김성환 전 동구청장은 결국 탈당과 함께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의의 도시 광주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서 직접 민생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주시고 바로 잡아주십시오. 광주 동남을 선거는 민주당 이병훈 후보와 민생당 박주선 의원, 무소속 김성환 후보의 3강 구도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민주당의 공천 잡음에 이어 민생당의 현역 의원 셀프 공천 논란이 광주 전남 유권자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광주 전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 군, 구 선관위에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다음 달 2일부터 가능하고 예비 후보자는 허용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 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 통계 시스템에 공개되고 후보자의 경력과 전과 등은 선거일까지 공개될 예정입니다. 오늘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봄비치고는 강수량이 꽤 많겠고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서풍을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비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하겠고요.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서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찬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최고 8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많은 비와 함께 오늘 밤부터 강한 바람도 동반되겠습니다. 시속 30에서 60km, 초속으로는 8에서 16m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기온은 높게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를 웃돌며 출발하고요. 한낮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 용의자인 조주빈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거액을 건넨 혐의로 재판 중이던 윤 전 시장에게 풀어주겠다고 접근하며 돈을 요구했는데요. 윤 전 시장은 또 속아 넘어갔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검찰 송치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던 조주빈의 입에서 뜻밖의 이름이 흘러나옵니다.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손 사장과 윤 시장 등은 인터넷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오르며 성착취 동영상과의 연관성을 의심받았지만 경찰은 곧바로 이들이 성착취 동영상과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시장의 측근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조주빈 측의 최 실장이라는 사람이 윤 전 시장에게 접근해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당시 윤 전 시장은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로 4억 5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시장님 결과에 대해서 시민들 좀 상실감이 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이후 최 실장은 윤 전 시장과 함께 실제로 JTBC에 찾아가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전 시장은 최 실장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지만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윤 전 시장이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안 건 조주빈 사건이 터진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였습니다. 윤 전 시장은 현재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데 대법원은 지난주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경찰은 윤 전 시장을 조만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주빈의 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집단 성착취 영상거래 사건을 주도한 조주빈이 어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조주빈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그를 처음 만나게 된 건 랜덤 채팅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와 저는 알몸 채팅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영상 채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했고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갈 수 있는 악성 코드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의 알몸을 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주빈 사건과 흡사한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스마트폰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여성들을 협박한 주범은 결국 잡히지 않은 채 돈을 인출하고 관리한 사람들만 각각 징역 1년과 3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지만 이런 범죄가 늘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은 물론 경찰이 검거하는 범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귀는 오빠가 자기 그 남자친구들 그 단톡방에 같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해하고 생각하신 것보다는 훨씬 좀 더 주변에서 가깝게 조금 접하실 수 있으실 텐데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은 다양합니다. SNS나 랜덤 채팅 어플 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부터 연인이나 지인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집단 성착취 영상 거래 사건이 조주빈 같은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비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그냥 박사 한 명 우리가 그냥 처벌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텔레그램 엠번방이라고 하면 텔레그램이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왜곡된 성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전남의 7번째, 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붕어빵 노점 상인 이 2명의 확진자들이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7번째, 8번째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지금까지 확인된 사람은 모두 43명입니다. 확진자 A씨 부부가 지난 8일 이후 접촉한 목포와 무안의 교회 관계자와 가족 5명, 7번째 환자가 방문한 목포의 한 내과 의료진 등입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확진자 부부가 지난 19일에 이어 23일도 노점 장사를 했다고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추가 접촉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주 사 먹는데 23일까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따라 방역 작업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부가 붕어빵을 만들던 화물차와 주변 상가는 소독 작업이 더욱 강화됐습니다. 확진자가 지난 23일 장사를 한 트럭 인근 농협은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7번째 확진자가 지난 8일 예배를 본 무안의 교회와 16일 기도 모임에 참석한 목포의 교회 시설은 폐쇄하고 신도들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저께 방역 자료가 우리 나갈 때 뭐가 있었어. 하고 방역 아줌마가 수시로 돌고. 그러나 노점 상인 A씨 부부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부부가 경상도 방문은 물론 신천지 연관성, 해외 여행력도 없다고 밝히고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강진의료원에 입원 중이던 7번째 환자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대화가 불가능한 수준으로 상태가 위독해져 화순 전남대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광주 전남 출신의 신천지 해외 전도사가 남미에서 입국해 격리 조치됐습니다. 광주 전남 보건당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광주 전남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12명이 콜롬비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신천지 광주교회 측이 제공한 전용 버스를 타고 광주 전남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2주일 동안 격리에 들어갔는데 광주 거주자 9명은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또 광주에 거주하는 9명 가운데 5명은 자가격리가 어려워 생활치료시설인 광주 소방학교에 입소했고 나머지 광주 거주자 4명과 전남 거주자 3명은 자가격리 조치됐습니다. 사.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는 연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설정한 정의당의 총선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정의당은 광주 전남에서 광주 6곳과 전남 4곳의 지역구에 10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내건 기치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불평등 해소와 새로운 성장 전략인 그린 뉴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청년 기초자산제와 부동산 투기 끝장법,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 40% 상향 등의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정의당은 대대적인 공공투자 경제회복 프로그램으로 진보적 경제 비전이자 사회 비전인 그린 뉴딜을 제안합니다.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이번 총선에서 20여 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배출해 원내 교섭단체가 되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당선권으로 예상되고 있는 강은미 전 광주시의원을 비롯해 광주 전남 지역에선 문정은과 박웅두 등 3명을 비례대표로 전진 배치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이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하지만 거대 양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꼼수 정치를 하고 있다며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당초 목표가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정치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며 광주 전남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일당 독점 체제가 너무나 오래 지속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오래 묵은 수건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건전한 비판 세력이 필요합니다. 호남에서 민주당의 확실한 견제 세력으로 성장해 경쟁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정의당. 총선을 20일 앞두고 총력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북도가 호남권 미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에 대해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우범기 전북 정무부지사는 어제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회견을 갖고 광주 군공항 이전과 4세대 원형 방사관 가속기 호남권 유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조속 추진 등 각 시도의 지역 현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했습니다. 광주시가 공공출자 방식으로 조성한 평동 3차 산업단지 분양가를 놓고 입주업체들이 특수목적법인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산단에 입주한 20개 업체는 최근 250억 원가량 증가한 공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평동 3차 산단 개발 주식회사와 광주 도시공사를 상대로 정산금 지급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시는 준공 인가 후 확정된 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인상된 분양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노총이 광주형 일자리 합작 법인인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임원 3명을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을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광주시는 최근 노동청을 통해 글로벌 모터스의 박광태 대표이사와 박광식 부사장, 오순철 경영본부장 등 주요 임원 3명을 전문가로 교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한국노총의 건의문을 건네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각계각층 추천으로 임원이 새롭게 구성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합의하기를 선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불이나 옷처럼 시실과 날실로 구성된 섬유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죠. 섬유를 짜는 방식으로 일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전시가 롯데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부분 전시가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는데 오랜만에 전시가 열리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전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섬유예술가 한선주의 전시, 직물구조 전시가 롯데갤러리에서 4월 28일까지 열립니다. 섬유예술은 촉각적이고 매우 시각적인 예술 분야죠. 또 섬유라는 소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재료이기도 하고요. 한 올 한 올 시실과 날실이 서로 조화롭게 구조를 이루어서 빚어진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한선주 작가는 1984년에 공간사옥에서 선보인 오후 6시 전시를 시작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의 컨테이너 96에 선보인 바람과 영혼을 부르는 손길까지 섬유예술의 평면성과 공예적 특질에 한정짓지 않고요. 부드러운 조각 형식의 작품 세계를 선보이는데요. 현재 조선대학교 교수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시와 작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팀장님께서는 왜 이 전시를 소개하겠다고 생각을 하셨나요? 네,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잖아요. 네,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우리가 사는 일상 주변의 것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작품 활동을 하는 그리고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삶의 흔적들을 작품 안에 촘촘히 나열하는 한선주 작가의 시선들과 그리고 작품 세계를 따라가다 보면 그 예술 속에 작품 속에 녹여져 있는 의미나 에너지로 인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삶의 활력을 찾지 않을까 싶어서였습니다. 네. 그럼 전시에 선보인 작품들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작품 담양의 흔적에는 지난 16년간 작가가 살았던 삶의 터전이죠. 담양 생활에서 건져 올린 재료들에 남아있는 색 그리고 남아있는 존재감이 느껴집니다. 작품 바리에이션에서는요. 매일 커피를 내리면서 우연히 물들여진 커피 필터기에 배 짤 때 쓰는 붓과 만나 부드러운 덩어리를 이루고요. 그리고 분홍색 실로 자유로운 움직임을 표현한 봄날은 간다. 그리고 검은색 실로 직조한 고전적 형식의 평면 작업인데요. 봄날은 간다까지 소재나 표현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많은 분들의 집밖 활동이 많이 줄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해볼 법한 예술 활동도 있을까요? 네, 섬유예술의 한 분야죠. 천연 염색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가가 제안하기도 했었는데요. 과일의 씨앗들을 모아서 끓이면은 독특한 색감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특히 양파 껍질을 모아가지고 팔팔 끓이면은 밝은 오렌지빛이 나와요. 네, 집안에 있는 천이나 티셔츠를 이렇게 물들여가지고 봄 기분을 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성명을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일본의 중학교 사회 교과서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에게 날조된 역사를 가르치려는 일본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역사적 과오를 은폐하려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즉각적인 시정과 일본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는 한편 학교가 개학하면 독도 계기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학들이 온라인 강의를 2주 추가 연장한 가운데 학생들의 불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학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온라인 수업이 아니라 과제 폭탄이라거나 사이버 강의 못 듣겠다는 등의 불만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학생들은 이런 식으로 강의할 거면 수업료의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열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됐던 기아 타이거즈 선수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기아 구단은 예방 차원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선수가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오늘부터 비가 예보됨에 따라 28일까지 휴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지난 24일 훈련 도중 선수 한 명이 미열 증세를 보여 전체 선수단의 훈련을 중단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주점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서구 상무지구와 동구 구시청 사거리, 북구 전남대 주변 등에 있는 클럽과 유흥주점 등 51곳을 대상으로 영업 제한 명령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위반 업소를 1차 현장 지도하고 이후에는 행정명령, 벌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전력과 전력그룹사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 극복과 피해 지원을 위해 급여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한 그룹사는 한전과 한전 KDN, 남동발전 등 10개사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앞으로 1년 동안 매월 10%씩, 처실장급 직원은 매월 3%를 반납하고 반납분은 모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장흥의 한 교사가 한국인 최초로 교육 노벨상이라 불리는 글로벌 교사상 최종 후보 50인에 올랐습니다. 장흥 정남진 산업고등학교 윤정현 교사는 27년간 농어촌학교에서 기계과 교사로 근무하면서 학생들이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왔고 교내 봉사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하는 등 인성 지도도 했는데요. 평소 교사는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무서운 직업이라고 강조한 그는 정년까지 적극적인 교육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과 4월 3일 구례 5일 시장이 임시 휴장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결정인데요. 올해 섬진강 벚꽃축제는 취소됐지만 벚꽃을 보러 온 상춘객들이 5일 시장에 몰릴 것을 우려한 조치입니다. 구례구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시간, 답답한 마음을 독서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전남대학교가 창의, 감성, 공동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도서 52권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전남대 재학생과 교직원의 선호도가 반영됐고 정예신, 당신이 옳다 외에도 경제학, 환경학, 과학서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민주, 인권, 평화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올해 주제는 5월 평화를 노래하다로 고등학생 이상은 웹툰, 초중학생은 포스터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대상은 웹툰 300만 원, 포스터 100만 원의 상금을 받게 됩니다. 4월 30일까지 공모전 담당자 메일로 응모 양식과 파일을 제출하면 되고 결과는 5월 18일에 발표합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네, 이번 봄비는 봄비치고는 강수량이 꽤 많겠고요.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남서풍을 타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더 강하게 발달하겠고요.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지리산과 남해안 부근에서는 100mm가 넘는 비가 내리겠고요. 특히 남해안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최고 80mm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안 지역에서는 많은 비와 함께 밤부터는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시속 30에서 60km, 초속 8에서 16m의 강풍이 예상되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는 내리지만 기온은 높게 올라 포근합니다. 아침 기온 10도를 웃돌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18도 안팎으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와 해남, 강진의 낮 기온 모두 17도로 예상됩니다. 곡성의 낮 기온 17도, 광양의 낮 기온은 16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로 예보가 나와 있긴 합니다만 밤부터 바람이 거세지면서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고요. 파도도 더 높게 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비가 그친 뒤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일시적으로 낮아지겠습니다. 금요일 낮부터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기 시작해서 일요일 아침이면 광주의 기온 3도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